안녕하세요.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챗 GPT와 광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JD부장연구소 21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크더치 파월의 본 고용 디스인플레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90%, S&P 500 지수는 1.29%, 다우존스 지수는 0.78% 오르면서 그제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은 욕먹지 않은 방향으로 마음을 먹었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3년차라는 얘기죠.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대통령 3년차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2년차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금리 올려 실업률 잡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3년차에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 올리고 실업률 올라가면 민주당 대선 망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주가 올라줘야 합니다. 작년에 27% 나스닥 떨어진 만큼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 30%에서 40% 정도는 말이죠. 떨어지면 모수가 작아서 더 올라야 본전입니다. 대통령 3년차를 앞두고 이제는 파월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다고 봐야 합니다. 파월은 지난 FOMC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주가가 올라도 때려잡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작년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본보기를 보여주겠다와 같은 발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주가를 때려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주가를 때려잡다가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금리는 부동산 매매가 부진한 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25bp씩 올리다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내려오면 그때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면 금리를 낮추면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스탠스가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으나 시간은 꽤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시장은 대번에 파월의 말을 알아먹었고 결국 나스닥 1.9% 상승이라는 폭등으로 끝났습니다. 실업률이 높다고 파월이 더 세게 긴축한다고 올해는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낮아야 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데이터 보고 금리 결정 시점을 고민할 것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말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등이 매파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챗 GPT 영향으로 구글 또한 참전할 태세여서 챗 GPT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하며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 바이두, 엔비디아, TSMC, ASML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덕분에 시총 2조 달러 회복했습니다. 애플 전고점 154.65달러 리밸런싱이고요. 종가에 애플 150.78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10% 매도하면서 리밸런싱 시작입니다. 현재는 애플 100%입니다. 어제는 종가가 154.65달러를 넘어가면서 다시 지금 메뉴가리 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어제 애플도 인공지능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판매 호조로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리밸런싱 매물 가리를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매파적으로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높은 수준에서 동결만 해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 주식시장이 좋고 실업률이 낮다면 바이든은 재선할 수 있고 다음번 차기 연준 의장도 가능할 것이다. 바이든이 재선을 못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유리한 정책을 한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알아줄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40% 이상 나스닥이 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챗 GPT와 광고 시장의 미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광고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물건이 항상 모자랐기 때문이죠. 장인이 일일이 간의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다 보니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경제 원칙은 세이의 법칙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입니다.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처음으로 광고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 갑자기 소비자의 수요 부족이 일어난 것이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소비를 일으키려면 돈을 산에다 파묻고 사람들이 캔에 가서 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죠. 공짜로 돈을 나눠주더라도 유효 수요를 일으켜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스미디어 시대가 열렸죠. 이후 등장한 광고 매체는 매스미디어입니다. TV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의 인지도는 높일 수 있지만 물건이 필요한 소수에게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심하죠. 그래도 TV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 TV 광고는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TV와 인터넷이 광고 시장을 양분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광고 기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광고란 인간의 욕망을 알아내는 광고 기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 트래킹 광고입니다. 초창기의 욕망 측정은 아이 트래킹 기술로 가능했습니다. 아이 트래킹 기술이란 사람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통해 욕망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면 여자친구와 같이 가는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있어 도덕적 예의상 눈길을 주면 안 되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아 자동차가 유럽에 진출할 때 아이 트래킹 기술을 썼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새로 출시한 유럽형 자동차 컨셉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컨셉 디자인 중 가장 많은 눈길을 받았던 컨셉 디자인 차를 만들어 유럽에 수출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전혀 어떤 얘기나 정보도 주지 않았고 차후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죠. 그들의 욕망을 알지도 못하며 종종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눈으로 욕망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고작 인터넷 검색 화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따라 광고비를 달리 책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시작 화면이 화려하고 복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위치에 따라 광고비를 따로 책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광고입니다. 구글은 시작 화면이 네이버와 다릅니다. 구글의 시작 화면은 그냥 검색할 수 있는 메뉴바가 하나 있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구글이 서양 사람들의 취향 존중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목적 없이 들어가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와 시간을 때우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검색하려는 속성이 강하다는 얘기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검색으로 얻어지는 정보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는 진짜 인간의 욕망을 알아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가 정말 필요해서 검색바에 키워드 검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검색을 통해 나온 것이 나의 욕망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검색을 통해서 나온 나의 욕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구글이 하는 광고는 키워드 검색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꽃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 꽃배달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후 검색한 화면에 꽃배달 업체가 한가득 뜰 것입니다. 꽃배달 업체 중 가장 돈을 많이 낸 업체가 검색 상단을 차지합니다. 물론 지금은 광고라고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첫 페이지에 첫 화면에 꽃배달 업체를 클릭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구글의 광고 모델입니다. 구글은 클릭당 돈을 받아 광고비를 챙깁니다. 검색어가 잦을수록 더 많은 검색 업체가 경쟁을 하고 상단으로 갈수록 클릭당 광고비는 더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가 SNS 광고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져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대중매체 광고는 저물고 키워드 광고와 SNS 광고로 대세는 넘어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메라가 달리면서 광고의 폭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자랑할 때 물건이어야 했습니다. 자동차, 시계, 옷, 가방과 같은 것 말이죠. 그것은 만나야 보여줄 수 있고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 없는 것은 과시할 수가 없었죠. 그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행, 음식,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순간을 저장하면 맛있는 음식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며 풍경을 찍어 행복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는 친구가 내 집에 와서 사진 앨범을 꺼내서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SNS는 자랑할 수 없었던 서비스인 음식, 풍경 등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업체는 강남에 브런치 카페를 새로 낸 광고주에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주가 타겟을 정하면 그들에게만 광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인근에 직장이나 집이 있고 브런치를 즐기는 20대에서 30대 여성을 정하면 그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주는 돈만 많이 내고 효과는 없는 매스 미디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 광고가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구글의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iOS, 안드로이드의 운영체제 업체가 고객이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SNS 업체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책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타, 스냅챗 등 SNS 광고 매출이 떨어지고 다시 검색 광고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구글의 광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검색 광고 시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라는 인공지능 검색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구글의 검색 광고는 내가 필요한 것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의 맛집을 찾는다고 칩시다. 맛집 검색을 한 후 결과가 뜰 것입니다. 이후 내가 찾는 맛집의 별점, 가격대, 분위기, 메뉴 등을 찾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검색은 검색 조건에 맞춰 내가 필요한 것을 다시 찾는 데 시간이 또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검색은 글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챗 GPT는 맥락을 알 수 있어서 훨씬 검색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인근에 여자 4명이 1인당 3만원대 금요일 저녁에 식사 가능한 분위기 있는 맛집을 찾아줘 라고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 무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인공지능 검색으로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물론 검색 결과보다 광고를 한 곳이 먼저 뜨고 광고라고 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첫 화면 첫 줄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머리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첫 줄을 클릭합니다. 인공지능 검색에 첫 화면 첫 줄을 사려면 광고주는 엄청난 광고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과 챗 GPT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구글도 조만간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내놓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어차피 이겨도 본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다면 구글이 망할 정도로 타격이 심할 것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엄청나게 뛰겠죠. 검색 광고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산업이 아니니 약간의 돈을 쓴 것 빼고는 저도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 검색이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여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잡는 자가 새로운 광고 시장을 잡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챗 GPT와 광고 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